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 창출이 정지된 상태지만 격변하는 국제정세의 맥을 짚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날인 1월 20일 이후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러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와 직접 회담을 의향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는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두 정상 간의 회담에는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를 비롯한 외국 정상과의 접촉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는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은 필요하지 않다면서 중요한 것은 대화를 통해 기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호 욕구와 정치적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모스크바는 인정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는 트럼프가 오벌 오피스에 들어간 뒤 이와 관련해 모종의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자신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는 말하려고 해서 공화당 주지사들과 회동하기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푸틴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주 초 기자회견을 통해 모스크바와 키예프가 합의에 도달하는 데는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우크라이나 특사 키스 켈로그는 폭스뉴스에 출연해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100일 타임라인을 정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00일 타임라인이면 대체로 부활절 즈음입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키예프에 대한 조 바이든의 무조건적인 지원을 비판해왔으며 늘 돈을 뜯어가는 젤렌스키를 가리켜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세일즈맨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여러 매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평화 로드맵은 최전선을 따라 분쟁을 동결하는 것이지만 사실 러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우크라이나에 물린 미 다국적 기업의 이익이 워낙 커서 트럼프로서도 쉽게 러시아 입장에 동의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전세가 너무 기울어 귀찮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유럽에 떠넘기고 손을 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 중 일부를 뒤집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이후로 서방의 제재를 무려 4만 건이나 받았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브라셀의 관리들은 바이든이 내린 제재 정책이란 단순한 이유로 트럼프가 전임자의 일부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브라셀은 바이든이 승인한 수백 건의 제재와 행정명령을 분석하면서 블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전을 평가하는 데 급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관리들은 또 트럼프가 바이든의 외교정책 결정을 검토할 때 유럽연합의 이익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에 말했습니다. 지금 유럽연합과 나토는 뒤숭숭합니다. 특히 트럼프가 덴마크령인 그린랜드를 팔라고 하자 경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실제 군사력으로 그린랜드를 강탈하면 덴마크는 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라고 해봐야 17,000명밖에 안 되고 가지고 있던 무기도 탈탈 털어 우크라이나에 줘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의 명령에 따라 러시아를 향해 돌격 앞으로를 해왔는데 트럼프가 이를 확 뒤집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서반구의 판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린랜드, 멕시코, 파나마 운하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덴마크의 사례를 목격하고 있는 유럽은 지금 꼬리에 불이 붙은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 트럼프의 지정학적 구상은 천하삼분지기에 같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의 나와바리를 서로 인정하자는 쪽으로 향하는 느낌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권리를 인정해주는 대신 유럽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보장받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미국은 러시아, 중국이 너무 강력해 직접 충돌하지는 못하고 대신 가신국을 쥐어짜 이익을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주된 대상은 유럽입니다. 미국이 필요하니 그린랜드를 포기하라고 덴마크를 압박하는 것도 그렇고
탈산업화된 독일 기업의 미국 이전을 더욱 장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또 중국과의 대결에서 거의 모든 분야가 밀리고 있습니다. 우선 우주 패권에서도 중국은 니켈 합금으로 우주정거장을 건설해 나사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력 대결에서도 미국은 급속히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거남 경쟁에서 중국은 만두 빚어내듯 구축함을 마구 찍어내고 있지만 미국은 노후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으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군사력의 무인화에도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게틀링 기관총 포탑이 달린 개 모양의 로봇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부문에서도 중국은 노광 장비를 개발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에서도 냉정히 보면 승산이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관세 등을 동원해 중국을 손보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사실 협상형 블러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로 공격해봐야 다치는 쪽은 미국입니다. 중국산 물품의 관세를 높게 매기면 미국 내 소비자 물가만 높아지게 됩니다. 아직도 미국은 생필품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 수입 제품에 의존합니다. 하다못해 트럼프의 바이블도 중국산입니다. 미중 디커플링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미국의 지하 대통령이라 불리는 일론 머스크도 중국에 이익이 달려 있습니다. 테슬라가 상하이에 기가 팩토리를 가동하고 있는 데다 중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그의 모처는 중국 모바일폰의 홍보대사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또 미국이 중국과 제휴하면 못할 게 없다면서 시진핑에게 구애를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타이완에 대해 방위 공약을 하지 않습니다. 무기는 팔지만 유사시 개입할 일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타이완을 중국의 나와바리라고 인정하는 듯합니다. 한국은 이런 지정학적 대격변에 무관심합니다. 그저 미국이 한국의 혈맹이니 부정선거 규명도 도와주고 유사시 한국을 지키려 달려와 줄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에게 혈맹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오로지 미국의 국익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부나 미디어나 그동안 트럼프를 막말쟁이로 비하하면서 바이든의 민주당에 올인해 맹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는 모습은 블랙 코미디입니다. 국제 정세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플랜 B는 물론 플랜 C도 있어야 합니다. 교토 3국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가령 트럼프가 푸틴이 화해를 하면서 키예프를 러시아에 넘기면 한국은 순식간에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미중 대결이 흐지부지 되는 시나리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